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챕터 4의 고객 경험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고객 경험 관리에서는요, 서비스 접점의 분류와 고객 경험 관리의 개념에 대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서비스 접점을 분류하고 각 접점의 특성을 구분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기술 기반 서비스 접점의 혜택을 기업과 고객 측면으로 구분해서 학습하고 그 문제점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을 또 함께 학습할 예정이고요. 번슈미트가 분류한 고객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5가지 요인을 각 요인별 특성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자, 고객 경험 관리를 위한 요새는요, 고객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관리합니다. 어디서? 실제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접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접점이라고 하는 건요, 고객과 특정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접점은 대인 접점과 비대인 접점을 모두 포함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잖아요. 대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 경험은 대인적 요소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비인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예약을 내가 하러 갔을 때 그 휴대폰의 어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되죠. 서비스 접점은 고객과 서비스 직원의 접촉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 접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비스 기업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서비스 접점에 대한 효과성이 경영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미 통계 자료,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서비스 접점의 복잡성이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여기 물건이요, 계산해 주세요 왔다면 이 짧은 물건을 구매해서 계산을 하는 데까지 이 짧은 순간에도 부딪혀야 하는 서비스 접점에 생각되어져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의 다양화로 서비스 접점의 기능적 다양화가 점점 더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고객 인식과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큽니다. 먹어봐야 알고요. 또 우리가 만져보고 입어보고 체험해봐야 또 그걸 더 극대화돼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 접점은 서비스 혁신을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점은 요새 점점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접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고객이 경험해서 체득할 수 있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역할에 대한 성과가 또 큽니다. 그리고 이타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다르고요. 사전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범위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 보거나 우리 쪽에 와야만 하는 제한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일방적 관계이다, 역할 성과이다, 이타주의가 아니다, 범위가 제한적이다. 자, 방금 우리 공부했는데 고르셨습니까? 자, 일방적 관계 아니고 상호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고객이 경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서비스 접점을 어떻게 분류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대인 서비스 접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과 고객이 직접 접촉이 발생하는 접점을 얘기합니다. 서비스 생산과 제공 과정에서 직접 대면 접촉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음성 서비스 접점 이야기해 볼까요? 고객과 서비스 직원이 전화나 통신을 매개로 음성을 접촉하는 거, 콜센터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술 기반 서비스 접점이 있습니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작용에 인적 요소가 배제된 형태예요. 나는 분명히 서비스를 받고 있어. 서비스 접점에서. 그런데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 ATM 기기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서비스 접점을 만날 텐데요. 대면 서비스, 대인 서비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점점 더 음성이나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접점으로 또 변모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점점 더 기술 기반 서비스 접점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AI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10대, 20대, 물론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지만 대인 서비스, 대면 서비스가 불편해요 라고 하는 고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전화를 또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늘어요. 그래서 대면으로는 이야기 잘 못하지만 이렇게 뭐 어떤 문자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 기술 기반 서비스 접점의 혜택 이런 것들이 증가할 텐데요. 그것의 문제점, 혜택과 문제점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대면 고객 서비스 비용이 감소합니다.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최신 기술 적용에 따른 이미지가 향상합니다. 여러분 뭐 건물에 가면 이렇게 로봇가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공항에도 있고 뭐 대형 집객 시설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 1층 로비에도 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인건비가 점점 감소하겠죠. 감정노동, 이직 등 인적 고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114라고 있었어요. 그 전화 교환원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숙 작성을 했는데요. 그 책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있었어요. 울고 웃고 화나고 한 에피소드들을 다 모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노동이라는 것도 사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감정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고객을 접촉하는 곳.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취업시키다 보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미소 짓는 직업군으로 가는 거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원 숙련도에 따른 서비스의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돼요. 다른 건 시간 제약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또 확장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지점의 확충을 위한 투자 비용 증가도 가고 있습니다. 고객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고객 측면에서는 물리적 이동의 감소로 편리성이 증가됩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서비스들.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돈을 누군가에게 송금하려면 반드시 은행에 가야 됐어요. 지금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내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적 접근성이 향상됐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이 감소했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방식으로 가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혜택으로 보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점점 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자, 최신 기술 활용을 위한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기술 개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로봇가 뭐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봇가 세상을 지배한다. 뭐 지금 뭐 알파고와 바둑을 두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사실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투자해야 되고 기술 개발해야 될 문제가 남죠. 그리고 기술 기반 접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해요. 거기 키오스크에서 하세요. 뭐 그거 하세요. 이렇게 하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은 좀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인식의 차이를 좀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편하죠. 키오스크가 편한데 키오스크가 불편한 연령대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직 여러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기술에 대한 UX, UI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본 수익률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컷 개발해 놨는데요. 뭐 내가 개발하고 있는 동안 다른 데서 개발했어요. 그럼 나는 돈을 있는 대로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회수하지 못하죠. 너무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산정에 따른 문제들, 이걸 과연 돈으로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죠. 그런 문제가 기업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럼 고객은요? 학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 문화센터에 가면 어르신들 스마트폰 쓰는 강좌, 사진 찍는 강좌, 키오스크 쓰는 강좌, 이런 강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붓글씨 쓰시고 뭐 무슨 댄스 이런 거 하시고 이런 게 주였다면 지금 완전 다른 거죠. 왜? 학습해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UI에 대한 불이익 같은 거, 고객 자원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 같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고객 경험 관리를 기업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고 싶은 이유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 접점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택만 누리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접점에서의 고객 행동을 분리할 텐데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객의 행동은 4가지로 분리되는데요. 자, 협력행동, 시민행동, 회피행동, 반생산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역할 내에서, 역할 외에서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협력행동은요, 서비스 생산과 전달에 요구되는 고객 역할에 능동적으로 좀 협력해주는 의지와 태도, 행동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할 내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죠.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와 요구에 대한 경청, 이해를 통한 올바른 대응, 고객 요구에 대한 명확한 전달 등 서비스 성공을 위해서 고객이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과 행동에 대해 올바른 수행을 보이는 것이 협력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야기 가끔 들으실 겁니다. 고객님 저희 레스토랑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디 샵에 가셔도 고객님 저희 샵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용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좀 협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거고요. 회피 행동, 서비스 생산과 전달에 필요한 고객 역할과 책임 행동에 대해서 비협조, 태만, 회피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 행동은 어디 있을까요? 역할 내에서 역기능에 표현 되겠죠.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서비스 실패의 가능성을 높여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행동으로 가겠습니다. 순기능의 역할 외의 기능인데요. 고객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타 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 타 고객의 서비스 역할 수행에 지원 등과 같이 이타적인 행동들도 여기에 보여줍니다. 사실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시민의식 같은 것도 시민행동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선생님도 매번 잘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요. 사실 위기에 되게 강한 나라고요. 시민의식이 좀 더 강해져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기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좋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민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생산 행동은요. 볼까요? 여기 역할에 엮이는 기능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욕설, 폭행 등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 뉴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 파는 가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그 햄버거가 늦게 나왔나? 뭐 그런 이유로 햄버거를 우리 서비스 접점 요원에게 막 던졌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던진 그 고객은 굉장히 큰 벌금형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죠. 그런 행동은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모 커피 전문점 직원들 교육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고객이 너무 많으시대요. 실제로 그 커피를 주문하고 받는 곳인데 이것 좀 버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대요. 그래서 가보면 진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려드리지 않습니다. 써 있잖아요. 그게 한두 고객의 요청으로 그렇게 붙여놔지지 않았을 겁니다.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버리셔야 하잖아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반생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고객 경험 관리를 할 때 서비스 접점에서 이제 셀프 서비스 기술도 도입되죠. 셀프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도 셀프 서비스고 ATM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셀프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불만족하단 말이에요. 기술의 실패. 왜? 약속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요새 무인 카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이제 가보면 선생님도 한번 가보면 막 얼음을 바닥에 쏟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버튼을 작동하지? 거기 써 있는데도 잘 작동이 미숙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사실 본인이 엎지른 거 본인이 닦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정의 실패. 셀프 서비스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원 부서나 일련의 절차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음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근데 배송은 다른 걸로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가끔 그럴 수 있죠. 설계의 실패, 기술이 혼란스럽거나 메뉴 옵션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거나 배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제는 서비스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걸 막 갖다 주는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의 시대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이 과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어플이나 휴대폰의 기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기능을 탑재하기보다는 그건 어플이나 다른 어떤 활용기기를 활용하고요. 기본적인 건 사실 전화에서 기본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전화를 걸고 받고. 근데 요새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추가됐죠.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같은 기능, 고객이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을 좀 탑재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너무 메뉴 옵션이 명확하지 않다지 많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객의 실패는요, 고객이 기술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 잘 다룰 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접점을 이해할 때는요, 이 셀프 서비스의 기술의 불만족 요인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습니다. 범용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범용화는요, 18세기 증기기관차, 19세기 철도와 전기, 20세기 자동차, 21세기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 이런 새로운 기술들, 오랜 세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면서 이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기술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대학을 갓 들어갔던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연락하는 건 집 전화하고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때 얘기하면 옛날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 일반화된 시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이런 신기술들을 누려서 이게 그냥 평이해지는 시절, 이걸 범용화라고 합니다. 자, 범용화는요, 도입 초기에는 신기하고 매력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기술이 보편적인 상품으로 일반화되어 더 이상 신기함과 매력을 지니지 못해요. 이게 보편화되는 거죠. 우리 새벽 배송 처음 받았을 때 이게 10시 전에 주문하면 지금 온다고? 와, 근데 지금은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7시 전에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혁신기술과 상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보편적인 상품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걸 범용화라고 하는데요. 이 범용화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죠. 성장이 정체되고요. 시장 규모의 성장 정체, 고객의 높은 전환 행동, 바로 변환하죠. 고객은. 이런 문제들, 많은 경쟁자, 낮은 마진, 보편적인 이미지들을 유발합니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제한적인 성장과 마진만 가능한 범용화의 함정에 기업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화라는 챕터 여러분 꼼꼼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범용화 함정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제일 첫 번째,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겠죠. 고객은요, 이미 9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9가지는 너무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라도 더 새로운 것이 추가돼야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요. 기술 개발하고 이걸 또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데 당연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마진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차별화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라면도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라면도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새로운 틈바구니를 뚫어서 차별화한다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증가하죠. 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장기 모델들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에 뭐 하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누구, 맥주 하면 떠오르는 누구, 뭐 이렇게 장기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고급 모델도 써야 돼요. 그리고 홍보를 굉장히 5개 전간판 막 이런 걸 써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은 날로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애호도도 감소해. 아, 나 저거 알아? 저거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떨어지죠. 전환 의도나 행동은 더 증가해요. 금방 옮겨 타요. 고객들은 그거 괜찮대? 금방 옮겨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나 기술 개발을 해도 투입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왜요? 유행의 사이클, 고객들이 유용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성장률은 정체되고요. 시장 점유율도 역시 마찬가지 크게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범용화 함정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기술 표준과 대량 생산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충성 고객을 유도합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마진이 감소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됩니다.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나 기술 개발을 해도 투입 대비 효과가 약해집니다. 시장 성장률은 정체되고 시장 점유율은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르셨습니까, 여러분? 자, 기술 표준과 대량 생산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돼서 충성 고객을 유도한다. 증가되나 범용화 함정은 고객들에게 차별적 인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애호도나 충성 행동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경험을 관리합니다.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접점에서 발생하는 접촉 및 상호작용에 대한 고객의 인식과 지각을 얘기합니다. 탐색 단계, 물건을 뭘 살까 탐색하는 단계에서 상품을 경험하고 구매 단계에서 구매 경험, 사용 단계에선 서비스 경험 등 구매 및 사용 전후에 모든 접점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게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기업이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이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관리하여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체험 인식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합니다. 이건 왜 할까요? 잠재 고객을 신규 구매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왜 등장했을까요? 고객 만족 경영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객 만족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만족한 고객이 신규 구매나 재구매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상은 기존 고객에게 했고요. 특징은 구매 후에 사용 후 만족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고객 경험 관리는 200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고객 만족을 통한 기존 고객의 재구매와
고객 경험을 개선했더니 잠재 고객이 신규 구매를 많이 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범위가 더 넓어졌고요. 구매 및 사용 전후의 모든 접점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재구매나 추천 유도를 많이 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CEM이라는 고객 경험 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라고 하죠. 그래서 CEM, 우리 앞에 CRM도 공부했잖아요. CEM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CEM, 고객 경험 관리가 왜 필요해요? 고객의 경험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거 먹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입어보고 경험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한번 사용해보면 안 돼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태블릿 PC도 이런 거 사용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고 해보자는 욕구가 증가했어요. 고객 경험의 질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줍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막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파워블로우 같은 사람들은 내가 써봤는데 모양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성능 대비 가격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고객이 판단을 하게 돼요. 기업의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의 보완적 수단으로 고객 경험 관리가 활용성이 높아졌고요. 긍정적 고객 경험은 즉각적인 구매로 연결돼서 구매 반응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 보실까요? 고객의 경험, 제품,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접점의 상호작용에서 고객은 인식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통해서 신규 구매를 한다든지 재구매, 고객 관계를 지속할지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영 성과는 기업의 이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객 경험 관리의 체험 경제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가 번 슈미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번 슈미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이 번 슈미트가 체험을 5가지로 나눠놨어요. 경험 요인을. 어떻게? 감각을 경험하는 것, 감성을 경험하는 것, 인지를 경험하는 것, 행동을 경험하는 것, 관계를 경험하는 것.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번 슈미트의 5가지 행동 유형, 경험의 행동 요인 있습니다. 감각은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각들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는 게 많아요. 그 향기만 나도 나 그 커피 너무 먹고 싶어. 어떤 소리만 들려도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이런 오감의 감각기관에 자극되는 인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면 감성적인 느낌. 그래서 아이폰 광고들이 한동안 굉장히 감성적인 어필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SK텔레콤도 감성에 소구하는 광고 CF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바카스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성 소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29초짜리 일반인들이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감성을 경험하게 했죠. 그래서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 느낌, 정서 등에 대한 경험을 하게 했고요. 희노애락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지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뻤어, 슬펐어, 즐거웠어, 이런 것들. 이번엔 인지입니다. 인지 과정을 통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몰랐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됐어. 교육적인 경험도 있고요. 집중하고 좀 탐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적인 경험도 있게 됩니다. 스키를 못 탔었는데요. 내가 스키를 직접 배움으로써 초급에서 중급 가고 중급에서 고급 갔을 때 느끼는 이런 희열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거 직접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 자부심, 유능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행동 경험은요, 라이프 스타일에서 발생하는 경험인데요. 서비스의 사용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B2B에서 비즈니스 스타일의 변화로 인식하는 과정 같은 것들, 내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관계는요, 고객과 기업 등의 관계에서 인지되는 사회적인 관계를 경험합니다. 사용자 모임, 온라인 동호회, 사용자 활동 등에서 촉진되는 경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관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경험 관리의 실행을 직접 하게 해주는 경험 요인 5가지, 번 슈미트의 5가지 경험 요인,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여러분
꼼꼼하게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 2의 고객 관계 관리에서 고객 경험 관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객 포트폴리오와 고객 가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